여러분 안녕하세요. 란선생의 문화교육사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저의 아는 언니가 아주 좋은 영화를 지금 영화관에서 하니까 같이 보러 가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살펴보니까 한국 제목으로는 기생충, 반지하의 가족, 그리고 일본 제목으로는 파라사이토, 한지카노 가족라는 제목의 영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인터넷으로 먼저 검색을 해서 어떤 영화인지 전체적인 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이라는 그 경쟁 작품 중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힌 작품에 감독에게 주는 상을 받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보러 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상 받은 영화라고 다 좋은 건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지? 오랜만에 영화 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광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세계 명작 그런 것을 심야까지 몰래 지켜보곤 했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 영화를 봤던 그 습관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감독에 대한 것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감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인터넷상에 나온 것처럼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기 있는 감독 봉준호 감독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1969년 9월생으로 올해 만 51세가 되시겠네요. 연세대 사회학과를 나오시고 그동안 많은 대작을 남기셨습니다. 이분의 영화 중에 제가 본 영화는 살인의 추억이라는 그 영화하고 그 한강을 배경으로 하는 괴물이라는 그 영화 본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김혜자 씨가 나오던 마더였나요? 그 영화 3개 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번에도 어떤 영화를 만드셨을까 하는 그 궁금함이 자극이 됐는데 이 영화는 작년 2019년 5월 30일에 개봉된 영화로서 봉준호 감독의 7번째 장편작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블랙 코미디 서스펜스 영화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배우로서는 송광호 씨라든가 이선균, 그다음에 조여정 그런 분들이 함께 출연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그 줄거리는 아시겠지만요. 식구 4명 전체가 그 백수인 일을 하지 않는 반지하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결과적으로는 친구의 소개로 유명 CEO의 집에 고액 가배 선생님으로 들어감으로써 계속해서 그 가족 전부가 거짓말을 통해서 가족 전체가 그 집에 취직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참 기발한 아이디어죠. 근데 실제 그 집의 CEO인 박사장과 그의 아내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부자니까 아주 거만하고 아주 사치를 일삼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품이나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위치를 잃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또
뭔가 더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참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감독님의 뭐라 그럴까 시나리오에서의 그 언어의 선택, 대사의 아주 재치, 그 다음에 센스, 유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돋보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훌륭한 감독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영화는 감독을 봉준호 감독님께서 하셨지만 같이 또 한 분이 같이 각본을 쓰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요즘에 어떤 사회를 양분화시켜서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좌파다, 우파다, 아니면은 진보다, 보수다, 아니면은 상층 계급이다, 계층이다, 뭐 하층 계급이다, 상층민이다, 하층민이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 사고를 하면서 사회와 계층을 나누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혹시 이 영화도 그런 영화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선입견이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 전체를 통해서 느낀 것은, 물론 그런 사회에 그런 부자와 빈자의 그런 극단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보여주는 면도 있었긴 했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뭔가 여기에서 큰 변혁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부자는 무조건 착하고 나쁘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착하고 피해자이고 뭐 착취자이고 희생자이고 뭐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적나라하게 부자들의 삶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대조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끔 영화는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인간은 마찬가지라는 그러한 것들도 같은 본성을 가졌다라는 것들을 어떤 데드씬 같은 거 그런 거에서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가족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거에서도 공통적인 그런 요소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냄새라는 거에 대해서 참 좋은 뭐랄까 소재를 찾아내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나름대로의 몸의 체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체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뭐 목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어떤 향수를 쓰느냐, 아니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 뭘 먹었느냐, 뭐 그런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복합적인 내면의 것들이 밖으로 표출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그 냄새를 원초적인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 냄새라는 거를 좀 소재로 해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런 대립적 상황을 더 전개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좀 유니크한 그런 소재였는데, 저 또한 이건 영화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만 냄새에 민감한 편이에요. 특히 일본 사람들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죠.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사의 어떤 유머, 블랙 코미디 같은 유머, 그거에 굉장히 재미를 느꼈는데, 그 중에 가장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이제 주인공 아버지가 살인을 저지르고 결국은 자기도 잡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대저택 CEO의 집에 숨겨진 지하실로 숨게 되는 내용이
그걸 보면서 아니 자수를 해야지 또 거기로 들어가나? 역시 영화는 영화구나. 근데 그 아들이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결국은 결심하는 것이 내가 그 집을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돼야 되겠다. 집을 살 테니까 그때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거는 단 하나입니다. 단지 그 집 계단을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영화관에서 저 혼자 폭소를 좀 작게 터뜨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영화관은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 한국 영화 상영할 때 관객 수들이 거의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의 그 전개라든가 그런 건 참 재미있고 유니크하고 좀 독특하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 영화는 상을 받을만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 보고 나서의 그 뒷맛이라 그럴까? 그거는 굉장히 씁쓸한 것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이 영화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이 영화를 다른 사람한테 권할 때는 어떤 것을 좋다고 얘기하면서 권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좀 복잡한 좀 애매한 그런 심경이 되기도 하고 뭔가 좀 속이 후련한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영화를 본 지인들에게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소감을 어떻게 봤는지 몇몇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 사람도 있고 일본 분들도 계시는데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재미있지만 너무 무섭고 좀 끔찍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별로였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볼만한 영화다, 재미있다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아주머니는 자기는 그 영화가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너무 재미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극적으로 모두가 좀 비참하게 되고 결말이 아주 엉뚱하게 나는 그런 영화가 자기는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그 보상 심리, 희열 같은 거를 느낀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한국 분들에게도 조금 좀 소감을 물어보니까 그렇게 재미는 있지만 웃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좀 뒷맛이 씁쓸해서 남한테 권하고 싶지 않다 그러는 분도 있었고 또 한 분은 기대를 많이 하고 가서 봤는데 생각보다는 별로였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영화라는 거는 보는 사람의 감정과 주관에 따라서 그 영화가 재미있고 유익하고 훌륭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영화가 형편없는 영화로서 치부되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영화에 대한 관점은 영화라는 것은 하나의 예술 행위이고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은 결국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문학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 보는 사람들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동물들이 앉아서 보거나 식물들이 앉아서 감상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을 때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작가가 의도하는 그러한 메시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메시지는 인간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어떤 영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과 현실을 보는 날카로운 눈과 어떤 미래에 대한 전망, 꿈
이런 사랑, 이런 그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감독하면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으신 뭐 피에타의 뭐 김기덕 감독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올드보이라든가 그런 영화로 상을 받으신 박찬욱 감독님, 그런 분들도 계신데, 예, 그 감독님마다 나름대로의 그 특징이 있는 것 같고, 한국 영화 그리고 세계 영화가 우리들의 삶에 많은 풍요와 기쁨과 희망과 그 다음에 삶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도 좋은 영화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영화 많이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이러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부족한 이러한 그 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